서귀포시 쇠속각 주변에 조경수를 심은 지 석 달 만에 말라 죽어 관리 부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해저 송전 케이블 고장이 잦아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데다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면서 호흡기 질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항공사 설립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귀포시 쇠속각 주변에 조경수를 심은 지 석 달 만에 한꺼번에 말라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물론 관리 부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하천과 바닷물이 만나는 계곡이 절경을 이뤄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서귀포시 쇠속각.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 옆에 시커멓게 죽은 어린 나무가 눈에 띕니다. 줄기는 마치 불에 탄 듯 검은색으로 변했고 나뭇잎도 낙엽처럼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하천을 따라 올라가면서 살펴보니 이처럼 말라 죽은 나무가 50여 그루나 됩니다. 굉장히 경치도 좋고 한데 이렇게 나무가 검은 나무가 이제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좀 그렇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관리가 좀 소홀했다고. 서귀포시가 이곳에 1억 원을 들여 산책로를 정비하고 나무를 심은 것은 지난 2월. 이처럼 심은 지 석 달 만에 나무들이 집단 고사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농약 살포 돌고 비료를 좀 주고 그래 관리 좀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서 관리 처음에 있네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10만 원이면 그 관리를 해야죠. 잎사귀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잘라내야 되는데 뭐 그쪽에서 업체에서 조금 이제 다른 나무 좀 심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해서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무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말라 죽었지만 서귀포시는 관광 성수기가 끝나는 이달 말에나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 심겠다고 밝혀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해저 송전 케이블 변환 시설이 또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고장이 잦아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제1해저연계선 제주변환소. 어제 오후 3시 23분 제어 장비 고장으로 15만 킬로와트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지. 이런 제어기 카드 한 장이 고장났어요. 제어기 있고 그래서 교체했어요. 한전은 전남 진도에서 오는 제2해저연계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1해저연계선을 설치한 지 18년이 되다 보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고장으로 전력 공급이 4시간 동안 중단되는 등 최근 1년 사이에만 8번 고장났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전력 공급량은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59만 킬로와트와 해남과 진도에서 해저연계선으로 공급받는 30만 킬로와트를 합한 89만 킬로와트. 지난 3월 준공된 제2해저연계선도 시범 운영 기간에 5차례나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해저연계선 가운데 하나만 고장나도 공급량이 74만 킬로와트로 뚝 떨어져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 예상량 76만 킬로와트를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지금 제1연계선 또는 제2연계선이 고장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철에 전력 공급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정전은 되지 않지만 전력 수급 비상 상황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슬아슬한 전력 수급 상황. 근본적인 전력 자립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는 오늘 오전 양영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 사장은 구속 기소된 김영택 전 제주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자문관과 함께
인허가 로비를 조건으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 내 인테리어 업자 61살 임모 씨와 다른 지역 인쇄업자 62살 조모 씨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는 오늘 맑은 가운데 서귀포시 낮 최고 기온은 26.1도, 성산 25.4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제주시 25.4도, 고산 22.4도를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96 마이크로그램으로 약간 나쁜 상태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10에서 40mm가량 비가 내린 뒤 오후 늦게부터 그치겠습니다. 제주는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게다가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면서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종합병원. 최근 목과 눈이 아프다는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바람에 이 홍합가루가 날려가면은요. 목도 안 좋고 눈이 더 이렇게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눈도 안 좋고 뭐 눈이 막 가랍고 그래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참나무와 소나무 꽃가루가 많아졌고 날씨가 건조해 비염과 천식 등 알레르기 환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꽃가루 알러지로 인한 무슨 결막염, 비염, 저희 쪽 호흡기내과 쪽으로는 천식 환자분들이 증상이 좀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제주 지역 꽃가루 위험 지수도 높음과 매우 높음 단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들은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기만 해도 많은 꽃가루와 먼지가 묻어납니다. 지난주 전국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51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5월 말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므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꽃가루라든지 미세먼지 활동이 좀 활발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는 중금속과 이온 등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여럿 생겨났지만 제주 노선의 항공기 좌석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성수기엔 요금도 기존 대형 항공사와 맞먹다 보니 도민들의 부담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 도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항공사 설립이 추진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휴일이나 평일할 것 없이 제주 노선 항공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주말과 성수기에는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왕복으로는 한 얼마 정도 이용하세요? 왕복으로 하게 되면 한 18만 원 돈. 이제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죠. 너무 비싸죠. 혹시 그 좌석 같은 거 구하기 많이 어려우신가요? 아이고 힘들죠. 제주도민들이 싼 값에 문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항공사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됩니다. 도민 2만 명과 사원들이 출자해 초기 설립 자본금 100억 원을 확보한 뒤 내년 상반기에 화물기 1대를 우선 띄우고 제주와 김포 노선에 여객기 2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협동조합은 출자 지분을 타인에게 양수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가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의 것으로 끝까지 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조합원의 요금을 왕복 8만 원으로 낮추고 일반 도민들은 추가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정비와 대체 항공기 확보 등이 쉽지 않은 데다 이미 저비용 항공사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탑승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사업의 관건입니다. 항공기 안전이나 이런 관련된 비용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투자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안전 운항이 보장되는 한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공 이동권과 화물 운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도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세계 최초 항공사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소비 증가율이 3분기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제주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3포인트 늘어
3분기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취업자 수도 6.5%포인트 증가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통계청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면세점 구매액이 급증했고 숙박업과 도소매 업체가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1순위의 고태순 전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2순위의 박규헌 도의원 등 7명의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선거인단 100명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 18명을 놓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제주 지역 장애 인권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 예산 8% 확보와 장애인 교육 전달체계 혁신, 특성화 특수학교 신설 등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7가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책에 대한 교육감 후보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초청해 오는 28일 장애인 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주 여성농민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과 복지 확대를 위한 9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도지사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가 제시한 정책은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실현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행복 바우처 제도 실시와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등입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과 관련해 우근민 지사와 관련 공무원 9명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은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위반된 것도 아니어서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사무관은 지난 3월 제주도가 자금을 출연할 수 없는 민간 장학재단에 3년간 30억 원을 출연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도지사와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A 사무관은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방훈 전 새누리당 제주지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예비후보는 지난 2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 호소 발언과 연호를 하도록 유도하고 개소식에 앞서 자신의 사진과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입니다. 농업기술원은 한림읍 귀덕리에 있는 옥수수밭에서 오늘 멸강나방 유충이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말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온 뒤 유충으로 부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